안녕하세요. 당신의 통닭 통증 닥터 정형외과 전문의 장병근입니다. 환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 정말 자주 봅니다.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여기저기 다 다녀보셨대요. 마사지도 받아보고 폼롤러도 해보고 허리 치료도 받아봤는데 그때뿐이고 다시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이상근 쪽에 문제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상근은 뭉친 근육 하나로 볼 수 있는 부위가 아닙니다. 잘못 풀면 오히려 신경이 더 자극될 수도 있어요. 오늘 그 궁금증을 정확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유튜브 보고 찾아오는 환자분도 계시다던데 원장님한테 오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세요? 네, 생각보다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 보면 솔직히 감사하면서도 마음이 좀 무거울 때가 있어요. 왜냐면요, 멀리서 오신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고 몸이 불편하신데 대중교통을 몇 번 갈아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멀리서 오셨는데 기다리는 시간까지 길면 안 되잖아요. 주로 어떤 분들이 오시냐면 이상근 증후군으로 오래 고생하셨던 분들이 많죠. 동네 병원에서부터 우리나라 메이저 대학병원을 다니면서 허리 디스크나 척추 협착증이라고 진단을 받아서 치료했는데 낫지도 않고 별 차도가 없어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이게 내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오시는 겁니다. 다들 열심히 치료는 하셨는데 치료의 방향이 잘 안 맞았던 분들이 대다수인 거죠. 그분들 보면 제가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고 이상근 쪽으로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어렵게 멀리서 찾아와시는 분들을 제가 제대로 치료해드려야 된다는 사명감이 생기거든요. 근데 원장님, 지난번 영상에서 이상근을 직접 손으로 뗐다 붙였다 해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시청자분들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20여 년 동안 수만 건의 수술을 했으니까 정말 많이 했죠. 수술을 많이 하는 날에는 수술실에 있는 수술방을 저 혼자 거의 다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대형 병원에 있을 때도 고관절 수술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고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이상근이 수술의 이정표 같이 정말 중요한 길라잡이가 됩니다. 고관절 골절이나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엉덩이 쪽 피부를 절개하면서 수술을 시작하게 되는데 피부를 절개하면 바로 밑에 대둔근이 보이고 대둔근을 절개하고 들어가면 이상근이 가장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상근을 절개해야만 시야를 확보할 수가 있고 원활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정형외과 의사들은 이상근을 반드시 절개하고 고관절 수술을 진행합니다. 이상근 절개는 고관절 수술에서 필수 불가결한 진행 과정입니다. 수술 후에는 이상근을 반드시 봉합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상근이 고관절을 안정시키고 신전시키는 기능이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이상근을 다시 봉합하지 않거나 약하게 봉합하게 되면 이상근의 기능이 떨어져서 뒤뚱거리면서 걷게 되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술실에서 이상근을 직접 만져보면 고관절 주위의 다른 어떤 근육보다도 강력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상근 바로 밑에 좌골신경이 있는데 이 좌골신경이 이상근에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상근을 뚫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관절 수술을 할 때 정형외과 의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조심하는 것이 좌골신경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상근에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 이상근을 절개하다가 좌골신경이 끊어지는 사고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근에 문제가 생기면 좌골신경의 문제로 직결됩니다. 좌골신경이라는 것이 척추신경들이 하나로 모여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입니다. 그래서 좌골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허리디스크나 척추협착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허리디스크나 척추협착증은 신경이 허리에서 눌려서 신경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상근 증후군은 이상근 밑에서 좌골신경이 눌려서 신경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같은 신경이 눌리는 위치만 다른 것입니다. 이상근을 직접 잘랐다가 다시 봉합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상근이 짧아져서 오히려 이상근 증후군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분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고관절 수술을 받으신 후부터 엉덩이 깊은 곳이 당기고 다리가 저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수술은 잘 됐는데 왜 이러냐 하시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절개한 이상근을 너무 타이트하게 봉합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술 중에 잘랐다가 다시 붙인 이상근이 아물면서 짧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흉터 조직이 생기면서 근육이 유연성을 잃는 거죠.
짧아진 이상근 바로 밑에 있는 좌골신경을 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수술 후 이상근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게 문제입니다. 그분한테는 어떻게 치료를 했냐면요, 일반적인 이상근 증후군이랑은 방향이 완전히 다르게 치료를 했습니다. 짧아진 근육을 억지로 늘리려고 하면 오히려 더 자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음파로 이상근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하고 흉터 조직이 얼마나 생겼는지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후에는 마른 수건에 물을 주면 말랑말랑해지듯이 짧아지고 경직된 이상근 근육에 혈중 농도와 비슷한 5%의 포도당으로 경직된 근육을 풀어준 것입니다.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탄력성이 생기면 이상근이 좌골신경을 누르는 것이 풀리면서 저림 증상도 저절로 좋아집니다. 스테로이드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스테로이드를 쓰면 일시적으로 염증이 빨리 없어져서 좋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상근이 약해지고 심지어는 녹아 없어지면서 고관절 기능이 완전히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엉덩이가 당기고 다리가 저리다고 다 허리 문제로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수술 받으신 분들은 이상근 쪽도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대형 병원에 계셨을 때는 수술도 하시고 직접 연구도 하셨는데 지금은 개원하고 나서 바쁘시잖아요. 이상근 쪽은 예전보다 좀 덜 들여다보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개원하고 나서 이상근 증후군 환자를 더 많이 보게 되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카톡 한번 보여드릴까요? 최신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서 의견을 물어보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선배님들, 후배님들이랑 지금도 계속 의견을 나누고 있어요. 이상근 증후군이 아직도 의학계에서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없다고도 하고 가짜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한쪽 의견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동료들이랑 의견도 나누고 환자분들 치료하면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또 대형 병원에 있을 때는 수술이 메인이었거든요. 수술하고 나면 다음 수술, 또 다음 수술. 근데 개원하고 나서는 이분들이 수술 후에 또는 수술 없이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거죠. 치료 후 관리, 재발 예방, 이런 부분이 대형 병원에서는 못 배운 부분이거든요. 수술실에서 손으로 만져봤다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게 시작이었던 거고 지금도 계속 열심히 공부 중이에요. 근데 저희가 시청자분들 댓글을 보다 보면 이상근 쪽 풀려고 폼롤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게 이상근 증후군에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이게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폼롤러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이상근 주변 근육을 풀어주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근 증후군에서는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이상근 바로 밑에 좌골신경이 지나가거든요. 폼롤러로 엉덩이를 세게 오래 누르면 근육만 자극받는 게 아니라 그 아래 신경까지 같이 눌릴 수가 있어요. 신경은 강하게 압박을 받으면 더 예민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세게 누를수록 그 순간은 시원한 것 같은데 다음날 더 저리거나 더 당기는 분들이 있는 거죠. 더 뭉쳤나 보다 하고 더 세게 누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폼롤러만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집에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어떤 기준으로 접근해야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기준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고 나서 다음날 더 저리거나 더 아프면 그건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그냥 참고 계속 하시면 안 돼요. 둘째, 하는 도중에 다리 쪽으로 찌릿하게 내려가는 느낌 오면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그건 신경이 자극받는 신호이거든요. 세 번째로, 강도는 아프다는 느낌보다는 시원하다는 느낌이 나는 게 좋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에서 벗어나면 하지 않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상근 증후군은 이상근 자체를 직접 건드리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상근이 왜 긴장했는지, 주변 어떤 구조가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걸 모른 채 집에서 혼자 이것저것 하다 보면 방향성을 잃기가 쉬워요. 자기 관리가 힘드시다면 그게 전문가한테 확인받아야 하는 신호입니다. 원장님 본인만의 관리 비결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당연히 말씀드려야죠. 제가 왜 이걸 하게 됐냐면요, 이상근을 손으로 직접 만져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이 근육이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그때 알게 된 겁니다. 첫 번째는 변기에 앉아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변기에 5분 이상 절대 안 앉아요.
변기는 구조상 엉덩이가 아래로 푹 꺼지면서 이상근이 최악으로 눌리는 자세거든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10분, 15분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이상근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알고 나서 변기에서 스마트폰을 완전히 끊었어요. 두 번째는 차에서 내릴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차 문을 열고 두 다리만 옆으로 먼저 틀어서 내리시거든요. 그 순간에 이상근의 충격이 확 가요. 저는 몸 전체를 함께 천천히 돌려서 내립니다. 별것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동작이거든요. 작은 동작 하나하나가 매일 쌓이면 이상근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이상근을 직접 손으로 만져본 의사가 매일 챙기는 거예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거 내 얘기네 하고 계신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 낫는 이유가 본인 몸이 특별히 나쁜 게 아닙니다. 접근법이 달랐던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몇 달, 몇 년을 버텨오신 분들 보면 솔직히 마음이 많이 쓰입니다. 열심히 하셨거든요. 근데 방향이 안 맞았던 거예요. 그건 본인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상근 얘기를 할 때마다 늘 조심스럽습니다. 단순히 뭉친 근육 하나로 설명하기에는 실제로 훨씬 예민하고 사람마다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마사지가 도움이 되지만 어떤 분은 같은 방법으로 오히려 더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남들이 좋았던 방법이 아니라 지금 내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그 기준을 잡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과 인심입니다. 구독 꾹 누르시고 정과 인심을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통닭, 통증 닥터 정형외과 전문의 장병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